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 명의로는 나오이다오라고 그러죠. 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양국이 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일본을 향한 제재 조치들이 오히려 중국 측에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이트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2일 오전 2시 25분경부터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오키나와현 이시카키시에 있는 건데, 이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 해경국 선박 두 척이 잇따라 침입했다면서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 주변에서 영해 침입한 것은 11월 16일 이후로 올해 29일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이어서 제11광구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모두 기관포를 탑재했다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주장을 하면서 일본 어선 한 척에 접근하려 했으며 순시선이 영해에서 나가도록 요구했는데 영해 외측의 접속 수역에서는 기관포를 탑재한 다른 중국 선박 두 척도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일본 어선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류더주인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일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나오이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면서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 및 퇴거를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국 대변인이 이어서 나오이다오와 부속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은 나오이다오 해역에서의 법 집행을 계속해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충돌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화교류 차단 등 보복 조치를 본격화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역사를 거울 삼아 깊이 반성하며 잘못된 발언을 성실히 처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양국은 이 일대에 순시선과 어선을 교대로 투입하면서 상대방 선박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센카쿠 열도 등의 문제로 외교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의 가수들에 대해서 강력한 한일령을 발령해서 일본 출신 가수들의 중국 내 공연 등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문제로 한국이 실시했던 한한령을 연상케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마인지 신문은 지난 11월 29일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 오스키 마키가 원피스의 엔딩곡을 관객들과 떼창으로 주고받으며 무대를 달구고 있었는데 이때 돌연 무대 조명과 함께 음악이 꺼지면서 공연이 중단됐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28일 공연 중 부득이한 여러 사정 때문에 급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29일 공연도 같은 사정으로 중지됐다라고 사과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이치는 30일에도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도 다음 날로 예정된 상하이 공연 중단을 발표했다면서 이미 무대 설치까지 끝내놓은 상태였지만 중국 주최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중지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크 듀오 유즈와 록밴드 시드의 중국 공연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인시 신문은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 한국 드라마 방영이나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암암리에 막아버린 한한령이 발동된 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한일령도 비슷한 보복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당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성도일보는 1일 중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중국은 일본 아티스트들이 출연한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으며 이러한 단순하고 잔혹한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도일보는 이어서 이런 기이한 행보는 황구시보 전 편집장인 후시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 그는 배우를 공연 도중에 멈춰 세우고
공개적으로 야유를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리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으며 더 나아가 이는 중국의 대일 제재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쉽게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대일본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중국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혼게제신문은 지난달 27일 기준 중국 항공사는 12월 일본행 노선 5,548편 가운데 16%인 904편의 운항을 중단했다면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좌석수는 15만 6천석에 이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제신문은 이어서 도쿄 하네다 공항은 7편만 줄었지만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626편이 줄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항공권 가격도 내려가 간사이와 상하이를 잇는 왕복 항공권의 최저가는 8,500엔, 그러니까 8만원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가 사실상 실패를 한 것이고 중국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당국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수요가 줄어들지 않자 강제적으로 항공사에게 항공 운항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주간 다이아몬드는 중국 당국이 중국인들의 일본행 여행 취소 건수가 54만 장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제재 조치 자체가 일본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는 오히려 중국 기업과 중국 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이어서 54만 장의 항공권 취소는 사실상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주요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당국의 한마디만으로도 일본 단체 여행 예약 항공권이 아무런 보상 없이 모두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런 손실을 누가 떠안겠는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 국유 기업과 여행을 취소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54만 장의 항공권이 엄청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항공권이 왕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7만 명의 승객이 해당된다면서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820만 명으로 월 평균 82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 27만 명의 승객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짚었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게다가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주요 관광지가 과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27만 명의 관광객 감소는 오히려 절실한 휴식이 필요한 관광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흥미롭게도 취소된 투어의 상당수는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초저가 6일 5박 2천 위안 투어였다면서 이런 투어는 저렴한 교외 호텔에 숙박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대부분 기차 창밖으로 관광하는 형태이며 쇼핑은 대부분 중국이 직접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은 일본에 도착하지만 그들의 돈은 사실상 일본에 머물지 않는다면서 이런 관광 모델은 일본 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 매체는 짚었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은 더 이상 정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굴하지 않는다면서 복수 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일본과 홍콩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가 사실상 제한적인 효과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매체는 결론 지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일본 제재 조치에 대해서 월스저널은 중국의 일본 괴롭힘, 세계에 교훈을 주다. 이런 제목의 신랄한 사설을 통해서 중국의 대일본 제재 조치는 일반적인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라면서 베이징이 지역 해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면 경제적 강압이 일반화될 것이고 그 위협은 인도태평양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전을 이어서 실제 지정학적 위험은 일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협이 점차 심화되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대만이 함락되면 일본의 첫 번째 섬사슬 방어선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미국이 태평양에서 개방된 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과
동맹 네트워크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잔악상과 무모함만 드러내는 엄청난 외교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대일본 제재 조치들이 중국의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중국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